안녕하세요. 묶음사입니다. 오늘은 명품백과 관련한 세금 계산 방법, 구매 시 유의사항, 그리고 요즘 이것을 통해 명품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명품백 세금 계산 방법. 네, 명품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 그리고 이 개별 소비세에 자동으로 부과되는 교육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유통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세 산정 방법은 물품 가격에 곱하기 관세율을 해서 나오는 세금인데요. 기본적으로 관세율은 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소비세랑 교육세가 있는데요. 우선 개별 소비세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별 소비세는 기준 가격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물품 가격에서 기준 가격인 200만 원, 명품백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곱하기 20%를 하시면 개별 소비세가 되고요. 이렇게 산정된 개별 소비세에 곱하기 30%를 한 게 교육세가 돼요. 되게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품 가격에서 기준 가격인 200만 원을 뺀 가격에 총 26%를 곱하면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가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는 물품 가격에 앞서 우리가 산정한 관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이 모두를 합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두 번째,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시 유의사항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시기엔 해외여행도 못 가서 오히려 직구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직구 사이트에 가입하면 사이트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배송 이벤트, 회원가입 쿠폰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구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영상을 복습해보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미화 150불 이하의 제품 또는 미국의 경우 200불 이하의 제품 이런 제품들은 목록 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목록 통관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HL, 그 다음 페덱스 이런 특송업체를 이용하게 돼서 목록 통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특송업체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그 해당 물품의 목록이라고 하여서 통관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목록 통관으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반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목록 통관은 미화 150불 이하. 이 점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150불 초과 그리고 2,000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 통관이 아닌 간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 신고는 제출 서류를 일부 생략하거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간이 신고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매하는 명품백의 경우 미화 150불을 거뜬히 넘겠죠. 그렇게 되면 관세사를 통해서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 해외 직구 물품의 배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국내에서도 인터넷으로 물품을 주문하게 되면 내 물건이 언제쯤 오나 하는 생각 많이 하시고 배송 조회 많이 눌러보시잖아요. 이때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측면에 있는 해외 직구 여기로 이 창을 클릭하시고 해외 직구 통관 정보 조회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유니패스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 있는 성명이나 개인 통관 고유 보호를 입력하시면 해외 직구 물품이 어디쯤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직구들 하시면서 많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톰 브라운이나 마크 제이콥스 이런 제품을 유럽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 FTA 적용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점 눈치채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 브랜드인 제품을 유럽 사이트에서 만약에 구매하셨다면 이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FTA 규정상 직접 운송 원칙이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직접 운송 원칙이 무엇이냐? 실제 물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직접 운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 규정 때문이죠. 따라서 구매처와 원산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머지않아 가게 될 해외여행에서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을 FTA 적용을 받아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로 관세가 면제되어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시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바로 직구 되팔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FTA 협정을 받아서 물품을 싸게 구매했는데 이후에 단순 변심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명품백을 중고나라에 판다. 이렇게 되면은 밀수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이렇게 직구 되팔이를 하게 되면은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외 직구족이 증가하는 만큼 요즘 직구 되팔이 문제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구매한 물품을 다시 되팔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다시 이 제품을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명품백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요즘에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나갈 수 없으니까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 말고도 명품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세관공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세관공매란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유치된 수입 물품 또는 면세 한도를 초과한 휴대품, 이러한 물품들이 세관에 보관된 후 유치 기간인 한 달을 넘겨서 세관 당국이 이러한 물품들을 경매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을 기약 없이 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창고 보관료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물품의 적임자를 찾아서 세관공매 제도를 일반인에게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관공매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세관공매 운영 방식은 주인이 결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경매를 진행할 때마다 가격이 무려 10%씩 내려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경매는 총 6회를 걸쳐 진행되고요. 가격이 10%씩 내려가게 되니까 정품 대비 50%의 가격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겠죠? 따라서 세관공매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10%씩 내려가는 걸 기다렸다가 다른 분이 냉큼 사버릴 수도 있으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세관공매를 이용하시면 명품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세관공매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매 공고를 클릭하시면 물품과 공매 날짜를 확인한 후에 현장 입찰이나 온라인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할 필요 없이 날짜를 확인한 후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국고기속 예정 목록에 물품들이 쭉 나열되고 그 예정 목록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입찰 조건 및 유의사항과 공매 공고문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런 해당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악용 사례 중 하나로 세관공매 타이틀을 걸고 이를 사칭해서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은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허위 광고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세관공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